안녕하세요. 이지 이코노미 재밌는 이코노미의 채널로 남희영 기자입니다. 오늘은 CJ ENM의 티빙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CJ ENM이 OTT 시장에서 독자적 길을 걸으려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CJ ENM의 힘은 방송과 영화를 망라한 다양한 콘텐츠에서 나옵니다. 다른 동영상 콘텐츠 플랫폼 기업에 이런 콘텐츠를 종속시키겠다는 것은 이런 힘을 쓰지 않겠다는 말과 같습니다. CJ ENM은 콘텐츠 사업자가 직접 나선 유일한 OTT라는 강점을 활용하기 위해 다양한 콘텐츠 제작자와 손을 잡고 있습니다. CJ ENM이 OTT 시장에 대응하는 모습을 보면 콘텐츠 제작사로서의 주도권을 잃지 않으려는 의지가 돋보입니다. CJ ENM이 OTT 플랫폼의 범람 속에서 티빙이라는 독자적 콘텐츠 플랫폼을 만들었다는 것이 이런 의지를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OTT 플랫폼들은 콘텐츠를 제작하는 공급사와 일정 정도의 협상을 통해서 일정한 저작권료를 지불합니다. CJ ENM이 막대한 콘텐츠를 OTT 플랫폼에 제공하는 것만으로도 안정적인 수익을 꾸준히 거둘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CJ ENM이 굳이 돈을 들여서 티빙을 만든 것은 다른 콘텐츠 플랫폼에 콘텐츠를 종속시키지 않겠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국내 OTT 시장을 보면 넷플릭스의 독주 체제에 웨이브와 티빙이 뒤를 따르는 구조입니다. 웨이브는 SK텔레콤이 지상파 3사와 합작해 세운 회사입니다. 5월 말 기준으로 SK텔레콤이 지분 36.4%를 보유한 최대 주주이며 나머지 지분 63.6%는 지상파 3사가 나눠들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이동통신 1위 사업자라는 강점을 활용해 웨이브를 주도적으로 끌고 나가고 있습니다. 모바일 시장에서 갖고 있는 막대한 지배력에 OTT 플랫폼을 얹으면 급성장하는 OTT 산업에서 주도권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SK텔레콤은 자체적으로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 능력을 키우려는 시도도 하고 있습니다. 마치 미국의 거대 통신기업인 AT&T가 자회사인 워너미디어를 통해 종합 콘텐츠 미디어 그룹으로 성장하려는 길을 따라가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CJ ENM은 콘텐츠 수익 모델을 다각화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인 웨이브와의 제휴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자칫 단순한 콘텐츠 제작 하청업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체 플랫폼에 콘텐츠를 얹으면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장점도 이런 판단의 근거가 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CJ ENM이 최근 LG U+를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은 OTT 시장의 본질인 콘텐츠를 둘러싼 갈등의 양상을 보여줍니다. CJ ENM은 LG U+가 2009년부터 2019년까지 운영한 복수 셋톱박스 서비스 연동 정책을 문제로 삼고 있습니다. LG U+는 한 집에서 셋톱박스 2대 이상을 이용할 때 한 셋톱박스에서 결제한 유료 콘텐츠를 다른 셋톱박스에서도 추가 과금 없이 동시에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CJ ENM은 추가 셋톱박스에서 시청된 콘텐츠를 놓고 LG U+가 사용료를 정산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CJ ENM과 LG U+ 소송의 본질은 콘텐츠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어떻게 지불하느냐입니다. CJ ENM은 단순히 돈이 문제가 아니며 콘텐츠 저작권 인정을 받기 위한 소송임을 보여주기 위해 상징적으로 금액을 책정했다고 직접 밝혔습니다. CJ ENM이 추산한 사용료는 100억 원이지만 소송가액을 5억 원으로 잡은 것이 그 근거입니다. CJ ENM이 LG U+와 소송을 통해 각 통신사를 대상으로 전방위적인 압박에 나섰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CJ ENM은 LG U+와 IPTV, OTT, 태블릿 TV 등 송출되는 콘텐츠의 대가 산정 방식을 놓고 수개월 동안 갈등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6월에는 LG U+의 모바일 TV 앱인 U+ 모바일 TV에서 CJ ENM의 실시간 방송 콘텐츠가 빠졌습니다. 콘텐츠가 지닌 힘이 어떠하길래 CJ ENM이 이런 콘텐츠 주도권을 지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일까요? 글로벌 OTT 공룡인 넷플릭스가 콘텐츠 문제로 진담을 뺐던 사례는 콘텐츠의 힘이 얼마나 센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8년 12월 일부 외신을 통해서 넷플릭스가 미국의 인기 시트콤인 프렌즈의 방영과 관련해 워너브로드스와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넷플릭스 가입자들은 트위터에다가 프렌즈를 보지 못하면 넷플릭스에 남을 이유가 없다 이런 트윗을 날리면서 넷플릭스에서 프렌즈가 퇴출되지 않기 위한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넷플릭스는 가입자들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업계 예상보다 30% 더 많은 1억 달러의 프렌즈 방영권을 재계약했습니다. 이는 기존 콘텐츠 공급자의 위치가 얼마나 위협적인지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넷플릭스는 애초 프렌즈의 방영을 2018년에 끝내겠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었습니다. 연간 저작권료인 6천만 달러가 매우 부담스러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많은 구독자들의 반감에 결국 프렌즈 방영을 1년 더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프렌즈는 2018년 북미 기준으로 넷플릭스에서 가장 많이 시청된 영상 2위에 오르며
브랜드 파워가 여전하다는 것을 입증한 작품입니다. 넷플릭스는 디즈니에게도 콘텐츠 위기를 겪었습니다. 디즈니는 자체 플랫폼인 디즈니 플러스 출시를 앞두고 넷플릭스에서 기존 콘텐츠 공급을 해지했습니다. 외신은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같은 중요 콘텐츠가 빠지는 것을 놓고 넷플릭스가 위기를 겪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워너미디어와 MBC 유니버설은 넷플릭스가 자신들의 콘텐츠로 엄청난 이익을 얻고 있는 것을 안다며 넷플릭스에서 인기 있는 프로그램을 되찾기를 원하는데 만약 그렇게 된다면 넷플릭스가 경쟁력을 잃을 수도 있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위기를 경고하는 목소리가 나온 것은 넷플릭스의 주요 콘텐츠 기업의 콘텐츠 시청 비중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2020년 1월에 발간한 트렌드 리포트에 인용한 한 조사에 따르면 넷플릭스의 미국 구독자 가운데 넷플릭스 오리지널이 아닌 다른 콘텐츠 기업의 영상을 시청한 비율이 2017년 초를 기준으로 70%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넷플릭스가 오리지널 콘텐츠만으로는 스트리밍 업계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점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CJ ENM도 한국에서만큼은 콘텐츠 왕국이라고 불리는 디즈니에 못지않은 전문 콘텐츠 기업입니다. CJ그룹을 두고 한국의 문화공룡이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CJ그룹은 디즈니처럼 화려하진 않아도 한국인들의 소소한 일상 속에서 소비자들에게 침투하고 있다 이런 평가도 받습니다. CJ ENM이 보유한 방송 채널은 TVN, 엠넷, OCN, 투니버스, 올리브 등 모두 21개에 달합니다. 종합편성 채널을 제외한 주요 복수 채널 사용 사업자의 시청 점유율만 보면 CJ ENM은 2021년 상반기 기준으로 18.9%를 보였습니다. 주요 MPP 합계 시청 점유율이 45.9%라는 점을 고려하면 CJ ENM이 3분의 1 이상의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닐슨 코리아 조사의 케이블 주간 순위에서 가구 시청률, 시청자 수 모두 톱10 목록에 TVNA 프로그램이 9개씩 포진돼 있다는 점도 CJ ENM이 보유한 방송계의 영향력이 막강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슬기로운 의사생활, 유퀴즈 온 더 블럭, 대탈출, 악마판사 등 유명 프로그램 모두 TVN의 작품입니다. CJ ENM은 비단 방송계에서만 영향력이 막대한 것이 아닙니다. 영화계에서도 CJ ENM의 영향력은 상당합니다. CJ ENM은 명량과 극한 직업, 국제시장, 베테랑, 광해의 왕이 된 남자, 해운대, 기생충 등 국내에서 1천만 관객 영화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생충이 한국 영화 최초로 아카데미에서 사관왕을 수상했을 정도로 흥행뿐 아니라 작품성 면에서도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CJ ENM이 OTT 플랫폼 전쟁 속에서 자체 플랫폼인 티빙을 출신한 것은 이런 콘텐츠 기업의 역량을 10분 활용하겠다는 뜻과 다름없습니다. CJ ENM이 티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손을 잡고 있는 기업들의 면면을 봐도 이런 콘텐츠 주도권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이 읽힙니다. CJ ENM은 애초 OTT 사업 부문인 티빙을 물적 분할하면서 JTBC의 지분 투자를 받는 방식으로 결정했습니다. CJ ENM은 JTBC의 TV 합류 소식을 전하며 양사의 콘텐츠 경쟁력을 결합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OTT 서비스로 성장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결국 콘텐츠의 본질에 집중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JTBC는 부부의 세계나 이태원 클라스 등 드라마와 아는 형님, 뭉쳐야 시리즈 등 예능을 통해서 종합편성 채널을 넘어 다양한 콘텐츠 제작 능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CJ ENM은 6월에 티빙의 유상증자를 진행하면서 새로 발행한 주식을 네이버에 배정하는 방식으로도 네이버와 손을 잡았습니다. 네이버가 가진 웹툰과 웹소설 등 다양한 원작 지식재산을 활용해 티빙의 제작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한 포석으로 읽힙니다. 오늘은 CJ ENM과 티빙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OTT 시장의 본질인 콘텐츠를 놓고 다양한 기업들이 어떻게 싸워나갈지, 그 가운데 CJ ENM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보는 것도 중요한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